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2단원의 고전소설 세 번째 시간 흥부전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98쪽이고요. 우리 교재에는 발단과 전개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흥부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 첫 번째 부분입니다. 위에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설. 경상전라 양도지경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 자, 여기 보니까 경상전라 양도지경에 사는 사람이 있다. 양도지경이라 그랬죠? 양도지경이라 그랬으니까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지경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 놀부는 형이여 흥부는 아오라. 놀부 심사 무거하여 부모 생전 분재 전답을 홀로 차지하고 흥부 같은 어진 동산을 구박하여 건너싼 언덕 밑에 내떨고 나가며 조롱하고 들어가며 비양하니 빈정거리니 어찌하니 무지하리. 어찌하니 무지하리. 나쁘다 이 소리죠. 욕심 많고 심술 굳은 지금 놀부의 성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기억은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죠. 서술자의 개입, 이것을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배운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논평. 네, 놀부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난다 이 소리죠. 놀부 심사를 볼짝시면 초상난데 춤추기, 불붙는데 부채질하기, 해산한데 개잡기, 장에 가면 얽매흥정하기, 집에서 몹쓸 노릇하기, 우는 아에 볼기치기, 갓난아에 똥먹이기, 무지한 놈 뺨치기, 빚값에 개집 빼앗기, 늙은 영감 덜미잡기, 아이벤 개집 배차기, 우물 밑에 똥 누기, 오려 논에 물 터놓기, 자친 밤에 돌 퍼붓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 곱사등이 엎어놓고 발꿈치로 탕탕 치기, 심사가 모가나무 아들이라. 심사가 모가나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마음이 어떻다? 심술 굳고 매우 사납다 이 소리죠. 심술이 매우 사납다 이런 뜻입니다. 이놈의 심술은 이러하되 집은 부자라 호의호식하는구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 있고 나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이 소리죠. 자, 이게 요 A 부분은요, 해악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왜 재미가 있냐면 놀부의 구체적인 악행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즐거움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흥부는 집도 없어 집을 지으려고 집 제목을 내려갈 양이면 만첩청산 들어가서 소부둥 대부둥을 와들렁 퉁탕 버여다가 안방대청 행랑 몸체 내외 분합 물림퇴에 삶이 살창 가로다지 입구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아주 큰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다 이 소리죠. 가난한 흥부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놈은 집 제목을 내려놓고 수수밭 틈으로 들어가서 수수깡 한 뭇을 버여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방, 대청, 행랑, 몸체 두루짚어 말집을 꽉 짓고 돌아보니 수수대 반뭇이 그저 남았구나. 수수대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집 제목을 뭐라고요?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흥부의 가난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된 표현을 통해 흥부의 가난한 처지를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수수깡으로 집을 지었어요. 방안이 넓든지 맑든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양주 두 부부가 드러누워 기지개를 켜면 발은 마당으로 나가고 대가리는 뒷곁 맹자 아래 대문하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 니은 동리 사람들이 출입하다가 이 엉덩이 불러들이소 하는 소리 흥부 듣고 깜짝 놀라 대성통곡 우는 소리. 자, 기역 니은을 묶은 부분은 흥부의 가난한 형편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해학적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의 한국 문학의 특징,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대성통곡 우는 소리. 에고 답답 서른치고 서럽다. 어떤 사람 팔자조와 대광 보국 숙록 대부 삼태 육경 되어 나서 고대광실 좋은 집에 부귀공명 누리면서 호의호식 지내는 고. 내 팔자 무슨 일로 말만한 오막집에 성소광호 공정하니 지붕 아래 별이 배고 청청하는 새우시 우대량이 방중이라. 아주 맑은 날에 가랑비가 올 때 비가 막 집 안으로 들이친다 이 소리죠. 문 밖에 새우 가랑비가 오면 방 안에 큰 비 오고 폐석 초갈 찬방 안에 헌자리 벼룩빈대 등이 피를 빨아먹고 앞문에는 살만 남고 뒷벽에는 외만 남아 동지 섰다 한풍이 살소도 들어오고 어린 자식 젖달라 하고 자란 자식 밥달라 하니 차마 서로 못살겠네 라고 말하면서 흥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역 니은 가난한 처지를 재미나게 희화화해서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중에 우엔 자식은 해마다 낳아서 한 30 남짓 돼. 자식을 30명이나 낳았어요. 이쁠길이 전혀 없어 한 방에 몰아넣고 멍석으로 쓰이면 대강이만 내어놓으니 한 녀석은 똥이 마려우면 무녀석 10회로 따라간다. 자, 굉장히 해학적인 표현이죠. 옷을 그냥요, 옷이 없으니까 멍석으로 머리만 내어놓게 하니까 한 녀석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간다 이 소리죠. 해학적인 표현이죠. 그 중에 값진 것을 다 찾는구나 한 녀석이 나오면서 에고 어머니 우리 열구지탕에 국수 말아 먹으면 또 한 녀석이 나앉으며 에고 어머니 우리 번거지를 먹으면 이렇게 하면서 먹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99쪽 가볼까요? 자, 또 한 녀석이 내다르며 에고 어머니 우리 게장국에 흰밥 조금 먹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흥부 아내에게 자식들이 먹을 거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 감상 맵 보도록 하죠. 인물은 흥부와 놀부. 사건은 가난하지만 선량한 흥부와 부자이지만 탐욕스러운 놀부 형제가 우애를 되찾는 것.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 조선 후기, 공간적인 배경은 충청 경상 전라 경계다라는 거. 등장인물의 성격의 대표성. 이거는 전형적인 인물, 전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부는 가난하지만 선량하다. 선인이죠. 놀부는 악인의 대표 유형이다라는 거죠.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선량한 흥부와 탐욕스러운 놀부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면적, 속뜻은 빈부 간의 갈등이라는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를 담고 있다.
자, 서술자의 계획 편집자는 논평 어찌하니 무지하니 심사가 뭐가 나와 아들이라 이놈의 심술은 이러하되 집은 부자라 호의호식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작품밥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해서 인물 및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백쪽입니다. 형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때 치장을 볼짝시면 편자 없는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편자 없는 헝망건에 박종아리 관자 달고 물레줄로 당근 달아 대골이 터지게 동이고 긴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 술띠를 흉복통에 눌러 띄고 떨어지는 고위에 청월치로 대님매고 헌 집신 간발하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업들이 오망자로 꽁무니에 비슥차고 바람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쇠소같이 어슥어슥 건너달고. 지금 이 모습, 이것이 지금 그 흥부의 외양묘사죠.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흥부는 몰락한 양반이에요. 그런데도 없이 살면서도 양반의 행색을 갖추려는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하면서도 양반의 행색은 갖추려 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희화화하는 거, 재미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차릴 건 다 차리는 거죠.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 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뒤노적 멍에노적 담불담불 쌓았으니 흥부 마음이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워요.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흥부 할 일 없이 뜰어내서 문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뉘인고? 너 누구니? 동생을 모른 척하는 거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네 아들인가? 동생인 흥부를 모른 척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웃음을 유발하죠. 해학적인 표현이죠. 에고 형님 이것이 우연말이요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이다. 새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당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이를 한들 공할 쏜가 부디 옛일 생각할 사람을 살려주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부탁을 하고 있죠. 애고라니 놀부놈의 거동보소. 서술자의 개입이죠. 서술자의 개입. 성낸 눈을 부릅뜨고 볼을 올려 호령하되 너도 염쳤다. 내 말 들어보아라.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불생 무명지초라. 내 복을 누를 주고 나를 이 보채는요. 쌀이 많이 있다고 기억.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벼가 많이 있다고 너 주자고 선물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괴목계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며 가롯대나 주자한들 복고왕 염독서에 가득 넣은 것을 독을 열며 의복이나 주자한들 집안이 고루 벗었거든 너를 어찌 주며 찬밥이나 주자한들 새끼나 거먹암캐 부엌에 누웠거든 너 주자고 개를 굶기며 지겜이나 주자한들 구중방에 우리 안에 새끼나 도치 돼지가 누웠으니 너 주자고 도틀 굶기며 겹섬이나 주자한들 큰 노무가 내필이나 너 주자고 소를 굶기랴? 염치 없다 흥분오마. 지금 기억니은을 묶은 부분 아주 뭐 어때요? 비인간적인 모습을 열거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놀부의 비인간적인 모습. 놀부의 비인간적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음을
열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열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뒷꼭지를 꽉 잡으면 몽둥이를 지끈 꺾고 손젠 승이 매질하듯 원화상의 법고치도 아주 쾅쾅 두드리니 동생을 아주 막 때려요. 응? 말도 안 되는 부탁으로 뭐 지금 여기 A 부분이죠. 이런 것들. 야, 너 때문에 개를 굶기니? 너 때문에 돼지를 굶기니? 너 때문에 소를 굶기니? 이런 아주 그 억지스러운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억지스러운 명분. 형이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동생에게. 동생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막 때려요. 주먹을 불끈 쥐어서 아주 막 동생을 막 때립니다. 때리니까 아주 야박한 모습이죠. 동생에게 매질하는 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부 울며 이른 말이 에고 형님 이게 우웬일이오 방약 무인 도척이도 이에서 성현이요 무거 불축 관수기도 이에서 군자로다. 우리 형제 어찌 이다또 극악한고 형제간의 우애를 중시하고 있어요. 흥부는요. 자, 방향 무인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여기 군자로다 이렇게 기운을 묶으시고 고사성어를 사용해서 놀부를 비판하고 있죠. 사용하여 놀부를 비판한다. 도척과 관숙은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 형 놀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죠. 그만큼 놀부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돌아오니 흥부하네 거동보소. 흥부 오기를 기다리며 운운하게 달려올지 물레질하며 아가아가 우지마라. 어제 저녁 김동지 집 용정 방아 찌워주고 쌀한테 얻어다가 너희들만 끓여주고 우리 양주 어제 저녁 이때까지 그저있다. 잉잉잉 너 아버지 저 건너 아자버니 놀부 집에 가서 돈이 되나 쌀이 되나 양당간에 얻어오면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오지 마라 라고 지금 달래고 있는 거예요. 잉잉잉 아무리 달래어도 악취도 포채는구나. 흥부 안에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흥부 오기 기다렸지. 의복지장 볼짝시면 김만 남은 저고리 다 떨어진 누비바지 몽당치마 떨쳐있고 목만 남은 헌 버선에 뒤축 없는 집신 신고 문 밖에 썩 나서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다릴지 7년 대한 가문 날에 비오기 기다리듯 9년 지수 장마진대 변나기 기다리듯 제갈량 칠성단의 동남풍 기다리듯 강태공 위수상의 시절 기다리듯 만리전장의 승전하기 기다리듯 어린아이 경풍의 의원 기다리듯 독수공방의 난군 기다리듯 춘향이 죽게 되어 이도령 기다리듯 관연한 노처녀 시집가기 기다리듯 30 넘은 노도령이 장가가기 기다리듯 장중에 시험 들어가서 과거하기 기다리듯 새끼 굶어 누운 자식 흥보기 기다린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은 어디냐? 김만 남은 저고리입니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부는 흥부 아내가 지금 흥부를 기다리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억은 여기로 쳐야 되겠네요. 기억은요. 문 밖에 여기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흥부 아내가 흥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부를 기다리는 흥부 아내의 마음입니다. 흥부를 기다리는 흥부 아내의 마음 아주 간절하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00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흥부전에 나타나는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부분 아까 이야기했었죠. 편자 없는 한 망건에 그리고 흥부 아내의 외양묘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가난한 살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공이 처한 비극적인 가난의 상을 과장된 표현으로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비애의 정서, 슬픔의 정서를 웃음으로 해소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당대 서민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흥부와 놀부의 갈등 양상. 흥부는 선량한 인물이며 놀부는 악행을 일삼는 인물인데, 흥부는 가난한 사람, 놀부는 부자인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요, 흥부를 통해서 못 가진 자의 서러움을 그려내므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고, 놀부를 통해 가진 자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 양상 정리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10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죠. 자, 흥부 거동보수 장자 집에 가서 장자님 계시오. 걔 누군고? 흥부요. 흥부 어찌 왔노? 장자님 편히 계시오니까 자네는 어찌나 지내노? 지내로나니 오죽하오? 집 한 문만 주시면 집신을 삼아 팔아 자식들을 살리겠소. 그러하소 불쌍하게 하고 종을 불러 좋은 집으로 선원문 갖다가 주니 흥부 집을 가지고 건너와서 집신 삼아 한 죽에 서돈 받고 팔아 양식을 팔아 밥을 지어 처자식 먹은 후에 이리하여도 살 길이 없어 흥부 안에 하는 말이 우리 품이나 팔아봅세. 흥부 안에 품을 팔제 용종방아 키질하지 매주가에 술 거르기 초상집에 제복 짓기 제사집에 그릇 닦기 신사집에 떡 만들기 언소 물고 오줌치기 해빙하면 나물 뜯기 춘모 갈아 보리 놓기 온갖으로 품을 팔고 흥부는 정 2월에 가래질하기 2, 3월에 부침하기 1등 전담 문온 갈기 2파 전에 면화 갈기 이 집 저 집 이영 엮기 더운 날에 보리치기 비오는 날 멍석 걷기 원산 근간 시초배기 무곡주인 여긴지기 가급주인 살길 가기 술만 먹고 말찜 실기 5푼 받고 마철 받기 2푼 받고 똥 제치기 1푼 받고 비배기 식전에 마당 쓸기 저녁에 아해 만들기 온 가지로 다 해도 끼니가 간데 없네.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용정방아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여기 아해 만들기 니은으로 묶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품팔이. 위한 품팔이를 나열하는 것이다. 이때 본읍 김좌수가 흥부를 불러 하는 말이 돈 30냥 줄 것이니 내 대신으로 가명에가 매 맞고 오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를 대신 맞아주는 매품팔이가 있었다는 거죠. 파리가 성행했다라는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흥부 생각하되 30냥을 받아 열량어치 양식 팔고 단량어치 반찬 사고 단량어치 나무 사고 열량이 남거든 매 맞고 와서 몸 줘서 팔이라고 가명으로 가려 할지 흥부 안에 하는 말이 자 얼마나 이게 생계가 급박했으면 이렇게까지 한다 이 소리니까 이제 매를 대신 맞는 거예요. 가지마 부모 혈육을 가지고 매싹이란 말에 우엔 말이요 하고 아무리 만류하되 종시 듣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내려고 하더니 아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마침 나라에서 사가 내려 죄인을 방송 그냥 풀어줬어요. 흥부 매품도 못 팔고 그저 온다. 흥부 안에 내다라는 말이 매를 맞고 왔었나? 아니 맞고 왔었네. 에고 조수에 부모 유처럼 매품이 무슨 일인고. 매품 팔지 못하고 돌아온 남편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흥부 울며 하는 말이 에고 서론지고 매품 팔아 여차여차하자 하였더니 이를 어찌하잔 말고. 흥부 안에 하는 말이 우지마오 제발 덕분 우지마오 봉제사 자손되어 금화 금벌 뉘라 하며 감호되어 나서 난군을 못 살리니 여쟁세 참혹하고 유자유녀 못 차리니 어미돌이 없는지라 이를 어찌 할꼬. 자 여기 보세요. 감호되어 집안의 주부가 되어서 어찌 할꼬까지 이렇게 묶어서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집안의 어려움이 자기 탓이라고 지금 스스로를 탓하는 흥부 아내의 모습입니다. 집안의 어려움에 스스로를 탓하는 흥부 아내다.
집안의 어려움 자기 탓이다 이 소리예요. 애구애구 서른지고 피눈물이 반죽되던 아왕 여영의 서름이요 조각가 지연에도 음아시의 서름이요 반야산 바위 틈에 숭랑저 서름을 적자한들 어느 책에 다 적으며 망경창파 구곡수를 말말이 두량할 양이면 어느 말로 다 되며 구만리 장천을 자자의 재련들 어느 자로 다 잴고 이런 서름 저런 서름 다 후리쳐 버려두고 이제 나만 죽고 지고 자신의 그 슬픈 심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3쪽으로 가서 정리 한번 해보죠. 핵심 포착입니다. 등장인물을 통해 본 당시의 사회상 흥부 안에 품삯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품팔이 흥부 관가에 가서 남의 매를 대신 맞아 주는 일까지 하려고 한다. 매품팔이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경제적 궁핍함을 겪고 있던 당시 농촌 빈민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장면의 극대화 흥부 안에 품을 팔지에 끼니가 간데 없네 이렇게 다양한 품팔이를 뭐하고 있어요? 열거한다. 그래서 독자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열거와 대구 등을 통해서 장면이 길게 늘어지게 하는데 이걸 확장적 문체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부전요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전의 갈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운율이 느껴지죠. 판소리계 소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국문소설이다라는 거죠. 주제는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이다. 특징은 과장법이 많이 사용됐다. 그리고 익살과 해학적 표현으로 골개미를 드러낸다. 미적 범주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골개미가 드러난다 이 소리죠. 빈농과 부농의 경제적 갈등을 제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흥부전 다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